안녕하세요.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태종을 생각하면 강력한 왕권과 냉철한 카리스마를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태종은 어떤 인물이었고 그의 업적은 조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용맹했으며 특히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주목받았죠. 고려 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은 그의 결단력과 야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이는 다른 아들들, 특히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에 큰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2차례의 정변을 일으켜 자신의 형제들과 정도전 등 정족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방원은 이를 통해 왕으로서의 강력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인 정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죠. 왕위에 오른 태종은 가장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왕자나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혁파하여 모든 군사력을 국가, 즉 왕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왕자의 난과 같은 비극을 막고 국가의 군사력을 하나로 모아 국방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왕이 모든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써 그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또한 태종은 조선의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왕의 직속기구인 의정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육조의 판서들이 직접 왕에게 정책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이를 통해 신하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왕이 직접 국정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세종대왕이 펼칠 찬란한 문화의 시대를 여는 튼튼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 특히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요즘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며 군역 대상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궁궐 밖에서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고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태종의 업적은 빛납니다. 그는 조선 최초의 지폐인 저화를 발행하여 화폐 경제의 기반을 닦으려 했습니다. 비록 저화 유통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국가 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또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를 국가에 환수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재정은 국방 강화와 다양한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외교에서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경을 위협하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고 조선의 남쪽 바다를 안정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죠.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외부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며 철혈군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처갓집인 민씨 집안과 아들 세종의 장인인 시몬까지 가차없이 제거한 것은 그의 냉혹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 건국된 조선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욕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다음 왕은 안정된 나라에서 성군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태종의 깊은 속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태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맏아들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지만 그의 자유분방한 성품이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어진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니 그가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은 자신이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고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도 세종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철의 군주라는 냉혹한 이미지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을 품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선견지명 덕분에 조선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이후 500년 역사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태종이라는 아버지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만들어준 튼튼한 토양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태종 이방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피의 군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위대한 설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태종 이방원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종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